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매주 보니까 또 반갑네요. 자주 보면 안 되는 예, 얼굴인데.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갖고 오셨나요? 오늘 제가 네. 물린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야, 한국가스공사. 되게 좋은 종목인데. 저도 좋은 종목인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진입을 한 타이밍이 타점이 너무 최고점에 가까워서 지금 한 8% 정도 그 손해를 보고 있는데 8% 손실을 보고 네. 계세요. 얼마에 매수하셨죠? 39,700원에 39,700원.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좋은 종목, 나쁜 시점. 그렇죠. 좋은 종목, 나쁜 타이밍. 네, 그렇죠. 그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손해는 아니지만 음. 제가 그 진입가격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이게 뭐 손실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앞으로 만약에 좀 더 떨어질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뭐 물타기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조정이냐, 8% 하락은 조정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추세가 꺾여서 하락의 시작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그렇죠. 궁금증과 네. 이제 이 한국가스공사 갖고 있는 업종, 이 전망이 좋으냐 나쁘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네. 듣고 싶어서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갖고 오신 거고요. 네. 다음 주 거 미리 좀 예고 좀 할까요? 다음 주 네. 왜냐면 요걸 약국을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주 한국카본 자, 여러분 다음 주는 한국카본. 한국카본을 네. 혹시라도 물려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주에 한국카본을 아 이거 가보시면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좋습니다. 예. 한번 이제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한번 저희 약사님 모시고 의견을 좀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조세의 오늘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는 걸로. 야, 근데 네. 그분은 앞으로도 한 10번은 더 봐야 되는 건가? 17번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 얘기를 참아 못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저 치성을 드려야겠네. 아니면 이게 아니, 근데 치성을 드려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다시 빨리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해갖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종목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 시조세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우리 저 많이 물린 투자자들을 위해서 내가 칠성님께 치성을 한번 드려야 돼요. 동쪽에서 바람을 불게 만드신다는 거. 그렇지. 비가 오게 만들거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칠성단을 쌓은 다음에 이게 그거 가지고 약국이 바로 중요한 도망가셔야 거예요. 됩니다. 왠지 느낌이 지금 제갈량이 떠오르는데 바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근데 이 한국가스공사는 이게 경기 방어주에 뭐, 속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유틸리티 업종이니까 뭐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네. 그 유가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유가가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그렇지. 받고. 네.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게 수익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유가 관련주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정유주다. 그럼 정유주, 그러니까 정유주나 지금 가스 공사나 똑같은 개념인데, 자, 유가가 상승하면 이 회사는 뭐가 좋을까? 왜 좋을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유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고가 있단 말이에요. 재고. 네. 재고가 있는데, 재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고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재고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평가 이익, 평가 손을 이 재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보면 그 우리가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많이 갖다 놓고 왜냐면 어디서 이렇게 이송해 와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 바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재고로 안고 있어야 되잖아. 이 그렇죠. 재고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야. 네. 그럼 이 어마어마하게 재고가 큰 게 유가의 흐름이 그야말로 저 뭐랄까 완만하게 흐른다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는데 네. 왜냐하면 완만하게 오른다 그러면 들어오는 양이 있고 나가는 양이 있으니까 네. 그 양에 따라서 완만하게 뭐 한 뭐 5% 몇 프로 그러니까 5% 미만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어. 근데 가령 10% 20%막 훅 뛴다 그러면 이를테면 가지고 있는 게 싼 상태에서 오른다고 치자고. 그러면 옛날에 1,000원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이 재고를 사왔는데 지금 2,000원이 됐단 말이야. 2배가 뛰었단 네. 말이야. 네. 그러면 팔 때는 무슨 단가로 하겠어? 지금 현재 단가로 팔 거 그렇죠.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이 재고는 언제 산 거야? 옛날에 샀지. 그렇죠. 쌀 때 샀죠. 쌀 때 산 거야. 1,000원일 때 산 거야. 네. 그러니까 2,000원이 됐으면 그만큼 이 재고를 네. 그 2,000원에 1,000원에 산 걸 2,000원에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기본적인 마진의 플러스 재고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합산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 가스주, 그래갖고 재고가 많이 있는 네. 이런 업체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료에서 가령 그 재고가 그 원재료를 뭐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음식료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네. 그게 급하게 올랐을 때, 급하게 떨어졌을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결국은 원유 가격의 흐름에 그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작년에 마이너스까지 갔던 원유가 네. 지금 이제 급격하게 맞아요. 70%, 80%까지 올라왔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어떤 뭐랄까 재고에 대한 평가 이익이라는 측면을 받았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시조세님이 물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게 올라가던 유가가 지금 꺾였다. 그냥 간단 명료한 거야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원자재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하고 연관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흐름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한국가스공사라는 거 그 말 자체로 우리나라의 천연가스나 LPG라든지 액화 석유가스를 LPG라고 하고 천연가스를 LNG라고 하는데 이 두 부분을 독점적인 구조야.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불화를 받고 그거를 그러니까 뭐 삼천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이 다른 업체들이 네. 가스 업체들이 이렇게 받아가는 구조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 앞으로 망할 거다 말 거다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이거.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측면이라.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요거를 알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도 이게 그 한전에서 이제 가스를 구입하는데 작년 4월에 1조 6,200억 정도였는데 그게 올해 동기에 보니까 2조 3,70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렇지. 있고 아시아 거는 또 이 LNG 가격이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렇지. 그러면 차트상의 어떤 문제. 근데 그때 최근에 급락했던 구간이 있어요. 대파가 만들어졌던 구간이 있는데 그때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전기세를 인상하느냐. 그렇지, 그렇지. 그거 뭐 핵심 포인트지. 그날 동결을 하면서 그때 그 한국전력 한전이랑 같이 급락을 했었죠. 이 한국가스공사가. 예. 근데 사실 원재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는 조금 이해는 안 가. 왜냐하면 네. 전기료에 대한 관건은 사실은 그건 쓰는 쪽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독점적으로 나는 그래서 한국전력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전기료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봉착하게 된단 말이야. 네.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그거의 독과점적인 수혜를 누가 보냐? 한국전력이 보는 거거든. 네.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전기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습니다. 전기료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기에 관련된 사업을 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전기차에 좀 관심을 좀 주고 있어요. 오, 그럼 뭐 어떤 그건가? 저 전기차 어떤 분야를 한다는 수소 전기차죠. 뭐. 아, 수소. 네, 수소 전기차. 그건 가능성이 있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이게 전기차의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전기로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지. 화물선, 배를 전기로 보낼 수는 없어요. 당장은 네,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거운 짐들을 아, 싣고 전기 그렇지. 출력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배터리를 싣고 달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네. 네. 그럼 그동안에는 이제 이 한국가스공사는 음. 기업을 대상으로 가스를 공급을 했다면 지금 이제 수소 전기차 쪽에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기업이 아니라 개인들을 상대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제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농구단 인수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농구단을 인수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농구를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승부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농구단을 왜 인수했을까에 대한 저만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밑자락 깔아놓은 게 B2B 사업을 하다가 B2C 사업 쪽, 그러니까 가스, 전기, 수소 전기차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 네. 첫 번째가 그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어내는 거죠. 네. 그 그린 수소라고 하지.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철을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 그레이 수소라고 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에서 분해해가지고 얻어내는 수소. 네. 부생 수소, 네. 개질수소. 개실 수소. 좀 전에가 이제 그래, 그 부생수소. 석유철 그게 부생수소. 개질수소고. 이 개질수소를 이 천연가스를 액화하거나 뭐 기화기술이 그렇죠, 이미 뭐 뛰어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특별한 뭐 다른 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렇다면 이 수소를 만들면 뭐 할 것이냐? 수소차. 그렇지. 수소차.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가스 사업이 결국은 그 친환경 쪽 사업에 연관이 좀 되어 있다. 야, 수소 공급자의 위치를 가질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자 농구단 얘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거기서 수소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소비자가 되는 추세가 바뀌는 거잖아요. 향후 그 미래에는 친해져야 되는 거죠. 한국가스공사 친해질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그 작전이죠, 작전. 네. 그러니까 이미지 마케팅을 한다는 뜻이네. 그렇죠. 스포츠 마케팅으로 예, 구단을 만들어서 한국가스공사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거죠. 네. 그 참 일리가 있네.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이따가 내가 그 재무 차트를 한번 보여줄 건데 이거 보면 2분기하고 3분기는 완전 비수기. 네. 항상 손해를 봐. 네. 왜냐면 우리가 LNG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언제 쓰겠어? 겨울에 쓰잖아. 난방용. 그렇죠. 그때 영업이익이나 이런 매출액이 극대화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분기나 3분기는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영업이익이 거의 마이너스가 나와. 거의 전기를 많이 쓰죠. 그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럼 갑자기 이게 수소하고 그 B2C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이 비수기 때 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수소 자동차가 이제 전국적으로 침투율이 뭐 한 10% 20% 된다 그러면 네. 어차피 독과점이니까 그렇죠. 가스공사나 네. 수소에 대한 독과점을 쥐고 있는다고 본다면 네.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분기 3분기에도 얼마든지 물론 그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거겠지만은 2분기 3분기의 어떤 그런 매출 하락, 수익성 하락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히 되겠네. 네. 사업적인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시조세님도 그래. 이제 우리 차트 플레이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 2분기, 3분기 한참 덥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그 뭐랄까 주가는 뭐랄까 이렇게 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지금 좋을 수가 없거든. 네. 그래서 이따가 재무 차트 한번 보면 무슨 소리인지 대번에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좀 차트를 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선 테마주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테마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친환경 아까 말씀드렸던 참. 화석 연료, 환경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ESG에 속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자문이라든지 뭐 교육도 좀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뭐 쿠웨이트에다가 생산기지 LNG 생산기지를 만들었는데 예, 여기에서 뭐 교육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가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이제 보면서 좀 나머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보이네요. 뭐 아직 추세 꺾였다고 말할 건 없어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뭐 이거 뭐 지금 현지에서 뭐 박스권이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고 위에서도 지금 좀 내가 봤을 땐 저점으로 보이는데 네, 뭐 이 정도 선이라고 보면 지금 박스권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네, 지금 박스권 저점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되고 뭐 추세가 꺾일 만한 어떤 차트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계단을 뭐 하나 올라갔는데 네, 하나 올라간 계단에 2층의 바닥이랄까? 요때 샀다는 얘기네요. 요때 아, 요날 샀다는 얘기. 3만 뭐 9,700원 정도. 네. 글쎄 이거 뭐 차트 플레이로 봐도 뭐 이거 뭐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오히려 이거 우리 플랜 B 나온 거 아닌가? 플랜 B 이거? 나온 거죠. 지금 플랜 사야 되는 B 거죠. 신호 나왔는데. 요때 사야 되는 거래량도 예, 전에보다 2배 정도 나왔고 지금 상태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고점 대비 65,500원 고점이었는데 이게 2018년도네요. 그때보다 쭉 내려갔다가 이제 이거 그 왠지 한전 느낌인데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정부 이제 기관에서 관여되어 있는 사업들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방이 막 막혀 있고 가격 상승 이런 걸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지금 뭐 이거를 단기는 내가 모르겠어. 단기는 알아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시세가 네.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확실하네요. 이게 보면은 이게 추세를 돌파하면서 요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눌림목도 딱 한 번 주고 지지 딱 밟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가고 있는 중에 굳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나라는. 그러니까 네. 멀리 보면.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이왕에 아까 내가 재무 차트 한번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네, 그거 좀. 네. 재무 차트를 보면 지금 보라고 이게 요 파란색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2분기, 3분기. 아 그러네요.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게 그냥 2분기, 3분기. 2분기, 3분기. 이게 그러니까 비수기야. 그때 안 쓰거든. 가스를 안 쓰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지금도 2분기, 3분기야. 그러네요. 그런 거니까 저 크게 뭐 다른 거는 없고 다만 영업이익단의 어떤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근데 지금 그 굳이 뭐 레벨을 따지자고 한다면 지금 지금 2006년 이후에 어떤 그 흐름들 뭐 몇 가지 고점들을 이렇게 찍어놓고 보면 지금 밑에 단에 있단 말이야. 그러네요. 우상향했는데 얘는 지금 밑에 있네요. 밑에 단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주가를 걱정해야 될 때는 아니고 내가 장기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한 거냐 단기 투자를 한 거냐. 이런 관점에서 쳐다봐야지. 성향의 문제이지 종목의 문제는 아니다. 종목의 문제는 아니다. 네. 이거는 뭐 무슨 예전에 뭐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얘기를 했지만 이거 뭐 팔아야 될 시점?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개별 종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팔아야 될 시점은 아니다 절대. 근데 이제 다만 본인이 기다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장기 차트다 보니까 10년에 대한 차트란 말이야. 여기서 요거 한번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한번 가는데 3년이 걸렸단 말이야. 여기서 한번 가는데 2년이 걸리고 지금 2년이 걸렸잖아. 그러네요.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한 3년에 걸쳐서 빠졌다가 지금 2년에 걸쳐서 오르고 또 어떻게 보면 한 3년에 걸쳐서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기간적 리스크를 말을 한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팔고 나가는 게 맞지. 근데 아니 나는 충분히 종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길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관점과 투자 스타일에 따른 그렇지. 네, 어떤 그런 결정이 필요한 것 같다. 그 외에는 종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독점 기업인데 얘가 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뭐겠어. 그리고 또 가뜩이나 또 방 PD가 지금 좋은 얘기를 했잖아. 수소나 B2C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뭐 실질적으로 벌어진 건 없다 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지금 이 비수기를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메꾸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걸 B2C로 메꾼다. 그렇지.
4분기, 1분기하고 4분기 이때는 이렇게 좋은데 안 좋았었던 때를 그냥 가만 놔둔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저걸 뭔가로 채우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인이 있다고. 지금 수소, 이거 잘 됐네. 수소는 우리가 보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죠. 계질 수소나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네. 그런 부분 내가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소를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그동안에 못했다면 그렇죠. 앞으로 수소차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맡으면 되겠네. 전체 밸류 체인에서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뭐랄까 생산 내지는 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 보관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비수기의 그 그렇죠. 어떤 마이너스 측면과 그걸 네.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한 부분,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내지는 매출 개선의 어떤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국내 수소차, 수소 점유율 탑 어차피 3는 정해져 있고 3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지. 이게 밸류 체인으로 보면 그거잖아. 그러네요. 사용하는 게 수소차라면, 네. 그리고 그걸 중간에 이제 이 주유소 같은 게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 보관 장소. 왜냐하면 이게 이 가스공사 같은 게 전국에 뭐 지점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거점에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거로 이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어떤 무슨 주유소 효성이라든지 이런 주유소 개념의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겠지만, 거기다가 물건을 대주는 어떤 중간 거점은 충분히 한국 예. 이 가스공사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몇 년 안에 공급 계약 체결 뭐 이런 기사문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만 이렇게 네. 흘러간다면, 네. 그리고 또 수소차가 그만큼 올라간다면, 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걸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건 이게 당장은 아니잖아. 그렇죠. 예. 당장은 아니니까 내가 가령 단기로 들어갔으면 지금 뭐 그거는 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 전 나름 결론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서로 처방을 내려 주시는 걸로 하시죠. 그럽시다. 자, 일단 뭐 기업 내용,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뭐 예측, 그리고 차트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의견을 좀 나눠 보니까 좀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어차피 뭐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보니까, 네. 맞아. 이게 뭐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네. 아닌 것 같아. 다만 이제 투자자의 어떤 이제 스타일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투자했던 그 자금에 대한 용도.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매매 시점에서의 어떤 그 예상 내지는 그 목표 요 정도가 이제 지금 정확하게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갈림길인 것 같아. 네. 그럼 이제 처방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제 그 케이스별로 제가 내릴게요. 만약에 단기 투자자다. 만약에 시조세가 단기 투자를 위해서 들어간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플랜 B를 가동해서 그렇지. 탈출을 해라. 일단 탈출. 왜냐면 지금 아까 2, 3분기 적자 혹은 뭐 매출액 저조라는 걸 보면은 지금 일단 빠져야 된다. 예. 좋은 자리에서 다시 사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일단은 청산 쪽으로 포지션 청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플랜 B가 가동이 돼야 된다. 네.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그 우리가 재무 차트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나타났다시피 지금 현재 오히려 뭐 반토막은 아니지만 한 40% 하락되어 있는 네. 지난 한 20년 한 15년 정도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그 영역이 네. 지금 고점 대비 한 40% 하락한 국면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더란 말인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방 PD님이 아주 좋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적금 종목? SGC 에너지. 그것도 에너지 종목이네. 그러네. 네. 그래서 적금 종목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럼 이건 몇 년짜리 적금으로? 글쎄, 일단은 아까 그 우리 재무 차트를 보면 한 2년에서 3년이니까 3년짜리. 3년짜리 적금을 들고, 근데 중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금리가 뭐 변동하면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오히려 금리 올라가면 이건 같이 또 올라가는. 그 뜻이 아니고 이제 적금을 적금이 적금 그렇듯이 이율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적금이 올라가는데 우리 적금 이율은 고정금리잖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네네.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고점 부근에 가 있다. 그럼 이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관점은 장기적인 관점이라면은 지금 모아가는 단계. 오히려 모아가는 지금 아까 보니까 위치도 괜찮았잖아요. 좋았잖아. 예. 왜냐면 하락 추세 꺾이고 상승 추세 이제 시작하는 국면이고, 예, 모아가는 국면으로 따지면 적금으로 생각한다 투자 권유. 근데 만약에 단기 투자다는 지금 탈출 권유. 탈출 권유도 또 좋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플랜 B의 그 뭐랄까 네.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났죠. 지난 금요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저희 처방은 케이스별로 투자 스타일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시조세를 모셔야 되니까요. 수고 많으셨고요. 네, 시조세를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해라. 자, 우리 저희 다양한 시도를 하는 주신역국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잘 네. 들었죠? 본인의 성향은 어떤 성향인가요? 저희가 이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주린이다 보니까 네, 제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뭐 아직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그거 같고. 제가 판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네. 종목에 대한 공부를 덜하면 단기 투자를 합니다. 종목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장기 투자를 하게 되죠. 본인이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는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흐름에 따라서 본인은 단기 투자에 그게 가까워져요. 사실 장기 투자는 많이 알수록 떨어져도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무화갈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 떨어져도 이게 느긋한 거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느긋한 거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흐름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은 공부가 좀 덜 되는 사람들. 만약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종목을 잘못 샀다,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성향을 지금 현재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오늘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을 듣고. 네.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아까 제가 최고점에 가깝게 네,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제가 발목이나 무릎에 샀네요. 길게 보니까 네, 더 사야겠네요. 더 사. 네, 더 사야 월요일날 더 사야겠습니다. 이게 저희 주신약국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진짜 더 생각의 사야겠습니다. 관점을 바꿔줬잖아요. 저희가. 네, 더 사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농구단 인수한 얘기도 처음 들었고. 네. 농구 좋아하시나요? 아니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저 옛날에 저희 소장님하고 저희는 농구도 했던 사이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 10년 넘은 얘기긴 한데 음. 그랬습니다. 멤버를 한번 영입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우리 농구단 주사위에 농구단은 없는 걸로. 아무튼 뭐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네. 본인이 뭐 판단하신 대로 저희가 뭐 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네, 판단하셔도- 저는 월요일날 더 살 겁니다. 네. 많이는 안 사고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사는 걸로. 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서는 해야 될것 개인의 같습니다. 의견이라는 걸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럼 저 다음 주 아까 한국카본 예고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한국카본에 대해서 또 낱낱이 지금과 같은 또 어떤 관점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또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